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미국 내 주요 뉴스, 미주 한인 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로 함께하는 산호세 라이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한 멋진 한날 또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앵커제이와 함께하는 산호세 라이브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992년작이었죠.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말콤 X. 이 영화의 실제 암살범으로 지목이 돼서 옥살이를 한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사실은 무죄였던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그 무함마드 아지즈와 칼릴 이슬람이라는 이 두 사람이 무려 56년 만에 죄가 없다, 무죄였다라는 게 밝혀진 것인데요.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말콤 X, 1965년 뉴욕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세 사람이 체포가 됐죠. 무함마드 아지즈와 칼릴 이슬람 그리고 압들 할림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이 중에서 20년형을 살고 출감한 두 사람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무함마드 아지즈는 현재 83살로 생존해 있고요. 칼릴 이슬람은 1987년에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2009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그 자백범, 자기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했던 압둘 할림 같은 경우 현재 뉴욕의 브루클린에 거주하면서 그분 역시 지금 80세 노인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황당한 소식인데요.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재조사한 사람은요,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뉴욕 맨하탄 지역의 검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 상황을 좀 재조사하면서 보니까 사건 당시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와 뉴욕 경찰국 그리고 검찰이 2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은폐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벤스 검사장은 사법기관을 대표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번 결과 과거 미국 내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항의의 움직임 또한 나타나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떻게 이렇게 재조사가 가능했을까?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재조사가 촉발된 계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넷플릭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Who Killed Malcolm X? 누가 malcolm X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졌고요. 그것 때문에 재조사가 더욱 구체화됐다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악명 높은 뉴욕주 교도소에서 1970년대를 보낸 두 사람.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자녀를 둔 아빠이자 남편이었는데 투옥하는 동안 이 자녀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됐고 또 이혼의 아픔도 겪게 됐었다고 합니다. 현재 생존자인 무함마드 아지즈, 83살의 노인인데요. 남은 여생이나마 부디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제 CBS 등 보도에 따르면 좀 다행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로 파이자 백신, 미국 내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중 아니면 내일까지 FDA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추수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홀리데이 시즌에 매우 중요한 영향, 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CBS가 인용한 그 통계에 따르면 추수감사 만찬을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예전에 추수감사 만찬처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조사에 대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가 응답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68%가 그렇게 예전처럼 하겠다라고 대답하면서 급증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이 추수감사 이전에요. 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의 접종률이 58% 정도입니다.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리고 목표치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그런 퍼센테이지인데요. 어쨌든 이번 부스터샷 승인을 통해서 향후 연말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기름값 상승, 이 정유 회사들의 반소비자 행태 때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정유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휘발유 소비자가는 3%가 올랐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며 비판한 것인데요. 휘발유 가격 상승 문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단지 인플레이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본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 또 이로 인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또 이미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런 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당장 높아진 기름값, 이건 뭐 직접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는 미국인들, 기름값이 올라가면 바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체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41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0%나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평균 2.12달러였다고 하는데 이 물가 상승이 60%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매우 특이한 복장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큐어넌 샤먼으로 불렸던 사람,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넌의 주술사로 불렸던 제이콥 찬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했고요. 보호관찰 3년과 또 손해배상금 100달러를 명령했는데요. 올해 30 중반의 챈슬리, 지난 1월 6일 이 의회 폭동 당시 30여 명과 함께 의사당을 뚫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램버스 판사는 피고인은 정부 기능을 방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챈슬리, 자신은 폭도나 테러리스트, 화이트 스프로머시, 그러니까 백인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법을 어긴 좋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법을 어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챈슬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indispensable하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알만한 젊은이가요? 앞으로 좀 더 소비자 친화적, 커스터머 프렌들리한 애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애플이 앞으로 이 소비자 셀프 수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이 좀 고장이 나거나, 그러니까 가볍게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스스로 직접 수리하는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년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아이폰의 디스플레이하고 배터리 또 카메라 등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애플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직접 그렇게 수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정품 부품과 또 수리도구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애플은 아이폰 수리에 매우 엄격한 자체 규정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이폰이 인정하는 공인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부품에 대한 리퍼나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워낙 이 애플 제품이 많이 팔려 나가면서 그 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년간 수리센터를 2배로 늘리기도 했었지만 수리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허용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미국 내에서 시행이 되고요. 점차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주식 관련 헤드라인 중 하나는요,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사로부터 급여나 보너스 없이 오직 주식만 소유한 사람인데요. 세금 납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신을 팔로우하는 그 6천만 트위터들을 대상으로 내가 10%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이렇게 찬반 설문조사까지 벌였는데 58%의 사람들이 찬성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관심을 끄는 내용은 머스크가 이 매각한 주식의 양이 세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에 해당하는 그 주식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금 내는데 필요한 돈은 약 3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주식을 팔아야 했을까?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이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주식 팔 때 좀 조용히 팔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가 트위터에 여론조사 없이 주식을 매각했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보다 15%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여하튼 좀 특이하고요. 행동도 기이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뭐 저희 집 아이도 지금 하이스쿨러인데 그 또래 아이들한테는 일론 머스크는 거의 뭐 슈퍼스타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 분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가 지나고 나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성탄트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탄트리의 가격이 무려 25%나 껑충 뛰어올라서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오는 농담 중에는요, 이번에는 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가격이 급등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문제이고요. 하나는 기후변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나무의 생산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내셔널 트리 컴퍼니의 크리스 버틀러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한 인조나무, 이 인공나무를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매년 수천 대의 컨테이너가 이제 소요가 되고 그 컨테이너당 비용을 지불하는데 지난 6월부터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년에만 해도 컨테이너당 한 2,000불에서 3,000달러 정도였는데 올해는 2만 달러, 그러니까 2,2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0배나 그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류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소비자 가격이 25% 이상 인상될 거라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가뭄, 홍수, 이상고온과 같은 기후변화도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수급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용 생나무,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이렇게 어, 가져오는 데가요. 이 미국의 이 오레곤주하고 워싱턴주인데 이들 지역이 올여름 홍수와 폭염 그리고 산불 등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에는요, 나무를 운반할 트럭을 구하지 못해서 배송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데, 뭐, 이 인공나무를 사오자니 너무 비싸졌고, 또 이 생목들이 생산이 굉장히 감소되면서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비싸지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이 좀 즐겁게 맞이하고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격 상승 사람들 마음에 좀 그늘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서울을 가는데 40만 원 돈에 갈 수 있다. 비행기 가격이 40만 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런 가격이 가능해? 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생겨났습니다. 일본 저가 항공사인 짚에어 다음 달 크리스마스 대목에 맞춰서 LA와 도쿄 간 노선을 취항할 것인데요. 관심을 끄는 건 그 편도 비용이 362달러, 우리 돈 40만 원 선이라는 겁니다. 짚에어의 신고 니시다 대표, 이 LA 노선 취항은 저가 항공사로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저가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장거리 국제선 운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될 거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12월 25일 첫 비행에 나서면서 일주일에 3차례 논스톱 직항으로 LA 국제공항과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될 기체로는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그리고 242명의 승객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무료 기내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고 또 기내식도 제공된다고 하는데 유료 공항 라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LA하고 도쿄가 한결 가깝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54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한국의 저가 항공사도 이런 모델로 좀 미국에 취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말에 한국에 가려면 국내 항공사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돈 이렇게 얼추 들어가는데 LA에서 한국으로 또 샌프란에서 한국으로 한 4, 50만 원 돈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내 헤드라인과 미주 한사의 소식 등으로 함께 해본 세노제 라이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앵커제이와 함께한 세노제 라이브. 지금까지 11월 18일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